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전 세계 경제 지형 진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의 경제 공식이요? 에이, 이제 더 이상 안 통하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현상, 바로 돈의 홍수입니다. 4조 4천5천억 원. 와, 단위부터가 숨이 통 막히죠? 이 충격적인 숫자가 바로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시중 통화량, 그러니까 M2의 연중 평균 수치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1986년에는 이 숫자가 불과 40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무려 84.5배나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돈이 그냥 인쇄기에서 복사되어서 쏟아져 나온 수준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돈의 폭발이 매달 우리가 받는 소중한 월급,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아파트 가격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들은 절대 경제학자들만의 어려운 노름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은행 계좌,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생존을 쥐고 흔드는 진짜 무서운 무기죠. 오늘 저와 함께 이 거대한 파도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 보시죠. 오늘 이 해설의 뼈대가 될 아주 흥미로운 자료는 바로 손진석 저자의 돈의 대폭발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꽤나 충격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전분리, 즉 정치와 돈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의 양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지면서 이제는 아무리 강한 국가의 정부나 정치 권력조차도 자기 나라의 거시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립감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돈이 스스로 국경을 훌쩍 넘나들면서 거대한 해일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돈의 대폭발. 두 번째, 대한민국의 대출 문화. 세 번째, 미국 시장이라는 블랙홀. 네 번째, 흔들리지 않는 달러 패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돈의 진화인 가상화폐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돈의 대폭발부터 시작해보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국가의 경제 규모를 뜻하는 GDP하고 시중에 도는 통화량인 M2는 그래도 엇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 경제는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통화량은 혼자 로켓을 타고 날아가 버렸죠. 2024년이 되니까 GDP는 2,549조 원인데 통화량은 무려 4,045조 원을 찍습니다. 둘 사이에 거의 1,49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갭이 생겨버린 거죠. 한마디로 경제가 크는 것보다 돈이 풀리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서 여러분 주머니 속 현금의 가치가 말 그대로 줄줄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아주 기막히게 잘 보여주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 어빙 피셔의 유명한 화폐 수량설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이 시중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렸으면 우리가 매일 사는 밥값이나 물건값도 똑같이 수십 배 뛰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돈이 도는 속도, 즉 유통 속도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는 대신 어딘가에 꽉 묶어두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엄청난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시장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국 정부가 어떻게든 경제 좀 살려보겠다고 초저금리로 돈을 막 풀었는데 이게 공장을 짓거나 소비를 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으로 곧장 직행해버린 겁니다. 이른바 쉬운 돈, 이 흐름을 쫙 읽어낸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은 잽싸게 저금리로 대출을 끌어와서 자산을 마구 사들였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부를 샀는다는 전통적인 공식이 사실상 무참하게 깨져버린 순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대한민국의 독특한 대출 문화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제도죠. 전세. 이 전세의 심리적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원래 전세라는 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저축액을 딱 묶어두는 그런 안전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쯤에 서민들 주거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정부 보증 전세 대출이라는 게 떡하니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세입자는 은행 돈을 빌려서 더 비싸고 좋은 전세를 구하기 시작했고, 집주인들은 그 빵빵해진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서 집을 더 사들였죠. 처음엔 선의로 시작한 이 제도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가계부채를 만들고 집값을 우주 끝까지 쏘아 올리는 거대한 로켓 엔진이 되어버린 겁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지금 집 못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 이런 극도의 불안감, 즉 포모 현상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졌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바로 이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량이 무려 1,926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거의 4배나 폭증한 수치죠. 옛날에는 빚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던 우리 한국인들이 어느새 본인들도 모르게 이 거대한 빚의 산꼭대기에 올라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막대한 가계부채가요, 사람들이 갑자기 탐욕스러워지거나 경제관념이 없어져서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쫙 펼쳐보면 가계부채 규모가 헉소리나게도 M2 통화량 증가율이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20년 내내 통화량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기가 막히게 55% 언저리를 유지했거든요. 그냥 수학적으로 단단히 묶여있는 부채의 축인 셈이죠.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빚이 늘어나는 거, 이건 자본주의의 소름 돋는 필연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돈을 싹 다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바로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딱 잘라보면요, 전 세계 상장사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직 미국 단 한 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008년 이후에 쏟아져 나온 그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 자금, 거기에 스마트폰이랑 AI 같은 혁신적인 기술 폭발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면서 전 세계에 둥둥 떠다니는 부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진짜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쫙쫙 빨아들인 결과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89%. 이 숫자가 뭘까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개미들의 전체 해외 주식 투자액 중에 무려 89%가 미국 시장에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훌쩍 넘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이제 더 이상 내 소중한 투자금을 국내 증시에만 얌전히 묶어둘 수 없는 완전히 국경이 사라진 투자의 시대가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흔들리지 않는 달러 패권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국가 재무제표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미국은 진짜 심각한 빚의 제국입니다. 무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내본 적이 없고요. 한 해에 내야 하는 국채 이자만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언제 바뀔지 모르는 관세 정책에다가 심지어는 이자 갚기 힘드니까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보자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아이디어도 튀어나오는 실정이죠.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당장 빨간불이 윙윙 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1971년에 미국의 존 코날리 재무장관이 남긴 아주 유명하고 뼈 때리는 한마디가 있죠.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와, 진짜 자신감 넘치지 않나요? 미국은 이미 50년 전부터 자기들이 펑풀 써서 만든 막대한 빚 문제를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절대적인 위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슬쩍 떠넘길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거침없이 무기화해온 거죠. 뉴스 보면 툭 하면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달러 종말론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쟁여두는 외환 보유액을 보면 아직도 그중 58.4%가 달러입니다. 막강한 미군이라는 군사력,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이상 달러는 글로벌 금융바다에서 절대 대치할 수 없는 굳건한 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곧 망할 거라는 예측은? 글쎄요, 아직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인 것 같네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돈의 진화,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를 보고 그거 다 사기다라고 깎아내리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정치 리더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가상화폐를 꽉 껴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쟁여두겠다는 엄청난 계획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퉁쳐보겠다는 셈법, 그리고 중국 같은 라이벌들과의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죠. 거기다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 내만 무려 4,500만 명이나 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 즉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아주 현실적인 움직임인 거죠. 자, 그럼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의 본질이 대체 뭔지 짚어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불신을 먹고 자란 비트코인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한대로 펑펑 찍어내는 종이돈과 다르게 총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진짜 복사기처럼 폭발하는 시대에 이 절대적인 희소성은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현재 시가총액 2조 4천억 달러를 가볍게 넘기면서 전 세계 자산 랭킹 탑5 안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거대한 주류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청난 거시경제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 이제 이걸 우리 지갑 속 현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솔직히 아까 그 똑똑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도 주식하다가 전 재산 날렸거든요. 이론과 실전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이 해설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고 돈이 폭발하는 이 시대에는 그냥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내 자산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물결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날카롭게 읽어내고 그 흐름에 잽싸게 올라타는 금융지능, 이게 바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돈의 대홍수는 이미 우리 코앞까지 덮쳤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를 능숙하게 서핑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난 그런 거 몰라 하고 외면하다가 파도 아래로 조용히 가라앉을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린 이 돈의 시대,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오늘 꼭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